네,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번쯤은 했을 법한 이 한마디 그곳에 가고 싶다. 자, 월요일 1부는요. 채용 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 소개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PS 컨설팅의 한정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 그곳에 가고 싶다. 저희가 다뤄볼 기업은요. 롯데그룹입니다. 아무래도 뭐 재계 상위권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뭐 과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참 좋지 않은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기업 쇄신을 한번 하기 위해서 롯데가 자체적으로 기업 이미지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립을 한 후에 아마도 인재 상황하고도 좀 연결되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변화를 뒀어요. 그러면서 유통 쪽이라든지 서비스 쪽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상당히 많은 지원자들이 좀 몰리고 있다. 그 중에 올해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쪽에 관련된 채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아마도 롯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새로운 아마 인재에 관련된 부분이 목마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뭐 롯데그룹 하면 워낙 유명한 대기업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키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자, 뭐 롯데의 뭐 창업자는 뭐 작년이죠. 올해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신격호 회장님이 아마도 지금 타계를 하신 이후에 사실 지금 자제분들, 이세 경영인들이 사실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지금 롯데 제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국내 재계에서 5위까지 올라온 정말 튼실하고 건실한 기업이고 사실 그 창립 55주년인가요? 뭐 50주년인가 저도 제가 지금 자료 정리를 했는데 지금 롯데타워로 그 기준을 통해서 지금 이전을 다 해서 네. 아마도 기업 전반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뭐 식품으로 제과에서 시작을 했지만 화학 그리고 뭐 서비스 연구 그리고 거기에 그 연구 지원이라든지 뭐 건설, 제조, 뭐 관광 안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지금 없다. 그 중에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롯데그룹 하게 되면 주력 사업인 식품, 뭐 대형마트, 뭐 이거는 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날만 좋으면 네네. 어디에서든 롯데타워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신격호 회장의 좀 수건 사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저도 그냥 지나는 거 가봤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뭐 가장 근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가까우면 또 안 가게 돼요. 그런가요? 맞아요. 자, 이렇게 롯데는 일본에서 먼저 세웠고 이후에 우리나라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립 과정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1922년도 지금 울산에서 태어난 신격호 회장이 그 1941년 조금 일제치하죠. 뭐 그때 일본으로 넘어가셔서 와세대학에서 화학과를 전공하신 이후에 사실 일본에서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는 이제 개인 사업을 좀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46년도에 졸업하시고 나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시작하신 것 같은데 그 주로 만든 게 이제 비누나 뭐 포마드, 사실 뭐 크림 이런 어떤 개인 사업을 좀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모태가 돼서 신 선생님이 이런 어떤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서 일본에서 껌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셨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시작 전에 잠깐 저희끼리 이야기했던 롯데 하면 롯데 껌. 네네. 아, 그 노래 있어요. 네, 그 뭐죠? 지금 혹시 네. 이걸 보시고 무슨 노래지 하시는 네, 분들은 네, 네. 이제 요즘 세대 네, 네. 그리고 어머 추억의 송이다 하시면 이제 옛날 세대인데요. 궁금해요. 주시 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롯데껌. 이렇게 되죠. 이 노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 저도 아마 네, 이 노래죠. 네. 뭐 아이 때 소위 말하면 저는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실 네. 광고에서만 나왔었던 그런 어떤 노래이기도 하고 그 CM송이시죠. 네. 근데 쌤이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롯데라고 하는 그 기업에 아마도 그 정말 그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창업주 분께서 이게 뭐 롯데라고 하는 이 네이밍 자체도 사실 젊은 베르트의 슬픔이라고 하는 독일 문호가 쓴 괴테에서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샤롯데인데 거기서 아마도 이게 그 보실 법한 분들은 계실 거예요. 뭐 CF에도 사실 그 차용이 조금 돼가지고 이런 어떠한 네이밍 지금의 롯데에 관련된 이 그룹
CI나 이런 어떤 기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 제과는 1970년대 소위 말하면 국내 최대 식품 회사로 성장하고 그 지금의 그 롯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 5위의 이 기업을 만드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그런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48년이면 정말 그러니까요. 역사와 함께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샤롯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극장 이름도 샤롯데라고 그쵸.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뭐 계열사도 많고 다양한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씩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일단 계열사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2019년 10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크게 인큐베이팅을 조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발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 롯데가 인큐베이팅을 한 그 기준을 조금 놓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계열사 중에 롯데 칠성 음료 쪽이 있고요. 롯데 푸드 쪽이 있고 쇼핑 쪽이 있습니다. 롯데 쇼핑 그리고 롯데 케미칼이라고 해서 사실 SK 케미칼, 뭐 롯데 케미칼 이런 어떤 케미칼은 화학 쪽이죠. 지금 신격구 회장님께서 이제 베이스가 화학 쪽이다 보니까 이쪽엔 소재 쪽에 관련된 부분 자회사를 좀 뒀고요. 그 주요 자회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화점업은 롯데 쇼핑 네. 그리고 음료 제조 쪽은 롯데 칠성 그리고 가공 그리고 뭐 여기 도매업에 관련된 롯데 GRS 그리고 석유화학 유제품에 관련된 롯데 케미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쟁쟁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계열사 가운데 지금 어디에서 채용을 진행 중일까요? 아 지금 뭐 소위 말하면 대면 서비스 쪽에서는 채용이 조금 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롯데 공채, 소위 말하면 공채 기준을 보게 되면 롯데 정보통신, 그리고 롯데 홈쇼핑, 그리고 롯데 GRS, 그리고 롯데 칠성 음료 요 4개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건 사실 이 관리직 쪽에 대한 어떠한 채용보다는 사실 지금 데이터를 활용한 그 새로운 비즈니스 트랙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그 인큐베이팅에 필요한 그 소싱을 할 그런 어떠한 IT 인력에 관련된 수요가 아마도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공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롯데그룹의 미션을 좀 살펴볼까요? 네, 미션 아마 우리가 좀 보기 좀 힘들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자료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그 뭐 자료 조사를 위해서 사이트를 좀 접근 한번 해봤는데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오. 네, 바뀌었어요. 그 전보다. 제가 이제 롯데 계열사 중에 직무 교육을 제가 좀 기획을 해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아는데 사실 미션에 풍요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풍요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고객 가치에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그리고 확장, 소위 말하면 이러한 우리가 키워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고객하고 연결되어 있다. 뭐 소비재 산업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확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보게 되면 사실 롯데 그러면 소비재 기업 맞아요. 이렇게 그런 어떤 이미지가 많은데 이제 산업재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에 사실 아까 화학 쪽에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관련된 부분 인큐베이팅 되게 많아서 삼성 계열사도 인수를 조금 했고요. 인수합병을 했고 그리고 한화 쪽에 있는 그 화학 쪽에 있는 기업도 좀 인수를 좀 했고 사실 이렇게 해서 주력이 아마도 이제 이쪽으로 확장을 조금 시킬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화하고 있는 롯데의 모습인데요. 풍요, 기업, 확장 이런 미션을 통해서 롯데그룹이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을까요? 사실 그 전에 창업주이신 분이 쭉 가지고 왔었던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사실 새로운 50년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조금 걸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다짐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아마 눈에 확 들어올 텐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좀 주목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롯데 브랜드에 관련된 부분 이걸 사실 최고의 가치를 좀 실현하는 데 의미를 담았다. 이런 어떤 키워드가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질적 성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저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롯데가 창업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해 오는데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바라보는 데는 사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선 도태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사회 가치 지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세대 경영자하고 2세대들이 피는 어떠한 펼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이 약간 조금 다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고객 친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성장에 관련된 부분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고객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조금 찾아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롯데가 뭔가 조금 힘들다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많이 문화들이 좀 바뀌었나 봐요. 사실 그 당시가 네. 아마도 뭐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실 롯데가 내부적인 그런 어떠한 노이즈도 조금 있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그 기준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마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하나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 역시도 아마도 롯데 자체 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현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제 제 주위에 뭐 롯데에 다니는 뭐 동기나 후배 뭐 있어요. 네. 물어보게 되면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문화에 너무나 이제 젖어 있었던 타성에 젖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쵸. 전체적인 지금 뭐 90년생이 온다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마도 우리 서현 그 아나운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대 문화 뭐 이런 네. 어떠한 사실 남성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을 법도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벗었다 이미지를 지금 재구성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브랜드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하고 그리고 도전적인 정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롯데그룹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관련된 기준을 보게 되면 이 핵심 가치를 통해서 비전을 좀 달성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보게 되면 사실 고객 요구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도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실 리스펙트에 관련된 공동체 관련된 부분, 사실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그 2세 경영진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가치가 뭐냐면 이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에 관련된 부분으로 통해서 우리 공동의 가치를 좀 실현을 하자 이렇게 추구를 좀 합니다. 그리고 더 이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해요. 왜 우리가 이 비전을 사실 이 비전을 통해서 이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독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최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 독창성의 베이스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50년을 꿈꾸는 롯데그룹 과연 그러면 어떤 인재를 원할까? 사실 궁금한데요. 인재 그러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통섭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IT 쪽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을 보게 되면 사실 그 과거에는 1등하는 사람 한 명이 모든 뭐 조직을 뭐 끌어간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그 롯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 우리가 변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선제적으로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찾습니다. 인재상을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 사실 많은 도전을 해야지만 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실패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게 저는 이게 독창성하고 조금 연결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도 도전하고 최고 이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협력과 상생을 아는 인재. 사실 이게 그 미션하고 연결이 되죠. 이게 네, 공동체에 그럼요.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협력 상생을 하는 인재는 진정한 소위 말하면 진정한 실력자는 최근에는 이게 통섭하고 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실행하는 인재 뭐 이러한 내용까지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창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저는 눈에 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전과 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은 뭐냐면 도전하고 창조예요. 이 도전 창조에 관련된 기준. 사실 도전하고 창조하려고 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에 관련된 시도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게 코비드 이거 지금 겪고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뭐 마른 수건 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짜고 있는데 이 기준 안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재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재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준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사실 새로운 것들을 키우기,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통해서 뭐예요? 공동체의 상생을 조금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희가 이렇게 인재 사항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2020년 하반기 롯데그룹 이제 계열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개 먼저 좀 듣고 싶은데 홈쇼핑부터 들어볼까요? 자, 홈쇼핑 저 아시죠? 좋아하시죠? 홈쇼핑 사실 아, 그럼요. 저도 가끔 가다가 봅니다. 근데 2001년도 5월에 우리 홈쇼핑으로 개국한 지금의 이제 롯데 홈쇼핑이 될 것 같아요. 롯데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홈쇼핑에 관련된 부분을 시작을 조금 했고요. 2017년 5월에 롯데로 브랜드를 바꾸면서 제2의 도약을 좀 실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기준으로 그 성장을 조금 했어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사실 열정과 책임으로, 그러니까 홈쇼핑 그 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죠. 그리고 TV,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뭐 소위 말하면 홈쇼핑에 관련된 이런 어떤 쇼핑 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방점을 찍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쇼핑 채널로는 최고의 유통 브랜드 롯데의 미래 성장 산업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는 좀 어떤 부문에서 채용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 롯데 홈쇼핑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두 분도 아마도 쇼핑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 니즈 트렌드를 조금 확인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 쪽도 홈쇼핑 쪽이라든지 뭐 쇼핑 쪽, 이커머스 쪽이나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롯데 홈쇼핑도 채용 부분을 조금 찾아보시면 영업 관리 쪽 관련된 부분하고 이 영업 관리 그리고 IT 쪽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UX 그리고 PD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IT 인력하고 UX,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인가요? 막 이게 그 고객 그 경험에 관련된 부분 이걸 조금 정리하고 데이터화하는 이런 어떤 포지션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영업관리 직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자, 영업관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MD, 소위 말하면 라이브 TV에 관련된 부분을 쪽하고 이커머스 쪽 그리고 티커머스 쪽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채용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그 영업 관리 직무 안에는 사실 여기 특성상 그 경영 지원 업무라든지 영업 지원 업무가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매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전반적인 기준에서 다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해당 직무에 관련된 건 나 MD 업무 할 건데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런 어떤 부수적인 업무가 다 따라간다. 그리고 우대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제반 그 계열을 좀 전공한 사람들 그리고 패션이라든지 식품 관련 전공자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우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MD 직구는 워낙 인기가 많은데 이게 영업 관리에 있다라는 게 조금 네네. 특징적인 것 같다는 사실 홈쇼핑 관련된 부분은 미팅이라든지 바이어 미팅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사실 전반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제품을 좀 셀렉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하고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보게 되면 MD의 역할은 사실 그 수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협력사하고도 굉장히 큰 끈끈한 관계가 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당히 좀 뛰어나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수익을 어떻게 보게 되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협상 능력 그리고 사실 여러 사람하고 조금 같이 업무를 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리더십도 상당한 많은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업무 중에 대다수가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직무가 뭐 MD 직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니 홈쇼핑 보면 왜 이렇게 사야 할 물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 전화를 하게 되는 근데 MD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IT 직무랑요 UX 직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IT 직무 관련된 부분은 사실 프로그램 기획, 설계 여기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관련된 직무를 좀 수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내부 그 업무도 있지만 외부 고객하고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에 관련된 부분, 예, 이 부분도 그 진행을 좀 합니다. 업무 특성상.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프로모션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도 관리를 좀 할 거고요.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 이게 IT 직무에 관련된 부분은요. 개발부터 기획부터 설계,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아른다. 롯데 쇼핑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UX 관련된 부분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에 맥락 기준으로 보게 되면 UX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객 편리라든지 서비스 기획 쪽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고객들이 어떤 이용 패턴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걸 기준으로 유관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수익 모델을 창출해내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디자인에 관련된 기본도 좀 알아야 된다.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디자인 쪽보다도 이게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통계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UX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떠한 기준으로 이 고객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수치화시키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플러스 알파 뭐 UX라든지 이 직무에 관련된 뭐 디자인 전공자가 뭐 절대적으로 우세할 것이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 인사나 평가하는 쪽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우대사항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T 직무는 어쩔 수 없이 IT 기술에 관련된 테크니션에 그쵸.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홈쇼핑 채용 직무 가운데 마지막 PD 직군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좀 홈쇼핑 PD는 어떤 일을 할까 궁금한데. 홈쇼핑 PD 분들이 사실 다양한 업무, 거기에는 사실 수치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상당히 많은 연관이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컨셉이라든지 기획, 뭐 이게 그래서 이제 직무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방송될 상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방송에 필요한 이 물품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사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문구를 딱 보고 와,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컨셉 토론, 그리고 방송 시간에 따른 주변 환경을 좀 점검하는 능력. 사실 그냥 신입보다는 사실 이런 어떤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방송 중 그 각 분야별 스텝과의 시선, 뭐 사전,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셉을 공유하고. 근데 이제 필요한 자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기획 능력, 소통 능력. 사실 방송에 대한 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관심은 다 있으실 거고. 그쵸? 사실 저는 그 기획 능력하고 소통 능력인데, 기획은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데에서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언택트잖아요. 그쵸. 이것도 언택트 기준으로 이 매출을 어떻게 그 상승시킬 거냐, 기대 이상으로 높일 거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획 의도, 이런 어떠한 전반적인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주요 사항 중에 방송 관련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방송 관련 전공이 어떤 전공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다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글도 잘 써야 되고요. 그렇죠. 연결 사실 지으면 뭐 연결 짓게 되면,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딱 아는 뭐 신문 방송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제가 아는 몇몇 PD님들도 보시게 되면 사실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하신 분보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이런 거. 제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그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 뭐 눈여겨볼 그런 어떤 직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롯데홈쇼핑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계열사는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조금 생소한데 어떤 기업일까요? 롯데정보통신은요, 롯데 계열, 롯데그룹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IT 솔루션을 다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뭐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ICT에 관련된 이 전문 기업이고요. 롯데 계열사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스템 개발을 하고 종합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사실 업력도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 사실 롯데정보통신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생소한 기업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알 수 있으시고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 인더스트리 4.0 기준으로 보게 되면 트렌드가 상당히 좀 빨리 바뀌고 있고 그 안에 선제적으로 IT에 관련된 부분이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 대두되는 그런 어떤 계열사 기준에서 대두되는 그런 어떤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정보통신이다라고 하는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정보통신에서는 사실 이런 슬로건이 조금 있어요.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에 신뢰받는 초량 IT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 IT 인력에 관련된 부분은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와. 그러네요. 정말로 이게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주위에 보게 되면 추천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능력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대기업은 크게 어렵지 않게 어플라이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시대의 흐름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뭐 사실 이번에 AI 엔지니어를 채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분야는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자, AI에 관련된 부분 언제 만들어진 기술이냐면 1960년대에 사실 개발을 한 거죠. 미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된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먹거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관련된 전공자들이 상당히 많은 연봉도 받고요. 그리고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그 전공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직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시선 처리를 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부터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이 고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인식, 모델링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직무 내용이 이런 것들이라고요. 보니까 이미지, 인식에 관련된 부분하고 상황 인식 그리고 얼굴 인식. 왜 그러냐면 쇼핑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어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 고객이 이 제품에 관련된 소비 욕구가 지금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욕구 분석에 관련된 부분부터 이런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주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직무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최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향후 5, 6년 10년 안쪽, 길게는 10년 안쪽까지 지속적으로 조금 필요로 한 그런 어떠한 그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AI 분야에서도 좀 다양하게 나뉘는데 우선은 뭐 얼굴 인식 이런 건 기전 AI라는 직무고 네네네. 그 밖에 SDK 개발과 음성 인식 개발도 있어요. 간략하게 두 가지 짚어준다면요. 자, 뭐 AI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얼굴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선 처리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흡이 조금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는 이런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 외 계열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나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AI 뭐 엔지니어, 음성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딥러닝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오픈 소스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IT에 관련된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언어, 랭귀지를 조금 습득을 하시고요. 거기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분야에 관련된 부분 좀 확인하셔도 어플라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그런 어떤 기업 중에 롯데 GRS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쪽 역시도 사실 글로벌 시장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롯데 유통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전체적인 기준을 다 관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IT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그 DT 부분에 대한 어떤 직무를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기준을 보게 되면 AI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관련된 그 역량을 지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빼놓지 말고 이 눈여겨보고 계셨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가 아마도 채용 데드라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롯데 칠성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들 데이터 쪽에 관련된 부분 직무를 좀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회계 파트에 관련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상경 계열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고 있다가 지원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열사별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하반기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요. 뭐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그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목표 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